안녕하세요. 해검호정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오늘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 카카오는요 오늘 나란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상할 수 있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7% 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지?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상승으로 좋은 그림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빠져?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걱정할 수도 있고요. 또 투자자분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카오 우리 주주분들에게 좀 더 힘이 냅시다라는 멘트를 가지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자, 혹여나 투자자분들이 오판할까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부터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0.5%입니다. 증시는 0.5%인데 앞서서 우리가 카카오 가지고 바닥 잡는 것들 제가 앞에서 힌트 드렸죠.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 영상에 다 팩트 체크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가 앞에서 먼저 돌아 나갈 때 보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도 바닥을 잡고 돌아 나오더라. 이런 우리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우리 이제 지수 좀 반등 기대해 볼까요? 라고 했던 부분들이 따닥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쵸? 네. 요거 뭐 제가 점쟁이라서 맞춘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네.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님 근데 뭐야 오늘 카카오 빠지고 네이버 빠지는데 다른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데 우리가 좀 우울할 수 있어요. 우울할 수 있지만 투자자분들 이런 데서 매매 잘못하면 안 돼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고자 좀 더 쉽게 그 해석을 해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걸 가지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많이 빠졌죠. 그쵸? 많이 빠졌어요. 물론 많이 빠졌어요. 그쵸? 근데 카카오 네이버 다 빠졌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수를 크게 무너뜨리는 데 작용한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예요. 왜냐면 반도체 쪽이 우리 국내 시총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가 이렇게 빠지는데 카카오 가지고 우리 국내 증시를 빠뜨렸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은 그동안에 많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비중을 많이 비워놨을 거란 말이죠. 여기가 비중이 채워져 있었다면 이만큼을 이제 공허하게 비워놨을 거예요. 그쵸? 비워놨다가 그럼 이 비중들이 큰 틀에서는 어디로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동안에는 제약바이오로 올해 내내 많이 들어갔었단 말이죠. 큰 틀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만 빠진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야 2차전지도 비중을 많이 줄였더라. 그쵸? 그러면 주가 지수가 이제 바닥에서 막 기어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적으로 대이동이 좀 발생될 수 있겠죠. 많이 올랐었던 업종,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에서는 비중을 좀 더 털어내서 차익 실현을 남기는 쪽으로 가겠고, 그럼 그 비중들이 야 이제 저 바닥에서 올라오는 대표적인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로 그러면 비중이 대이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때요? 이쪽 반도체 쪽, 2차전지 쪽으로 강하게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그러면 그럼 카카오 네이버는요? 카카오 네이버도 많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이버가 혹시라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전문가님 이제 네이버 빠지는 거 아니야? 네이버 빠질 것 같은데? 나 여기 얼른 팔고 저로 넘어가야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뭐 또는 뭐 IT 반도체 또는 2차 전지로 넘어가야지.
물론 이쪽에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네카우 주주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매매하다가 네이버가 이렇게 뚝 그냥 뚝 치고 나가면, 왜냐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오름세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꺾여가지고 아래로 추세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네이버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툭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놓쳐버린다는 거죠. 기껏 예를 들어서 17만원대 뭐 또는 16만원 5천원대 요때 평단가를 잘 맞춰놓고 가져가다가 잠깐 옮겨 타야지 하고 왔다 갔다 오려고 하는 사이에 얘가 갑자기 튀어버리면 매매가 꼬여버리고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반등 구간에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대에는 물론 저쪽에서 많이 빠진 쪽에서 지수 끌어올리려고 저쪽에서 힘을 실어가지고 주가 지수 끌어올리겠다고 올라가겠지만, 반대로 카카오 네이버도 역시나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빠졌다가 이제 먼저 조금 더 올라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체하거나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칫 투자자들이 막 다 털고 나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가 추가적으로 막 20만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지금의 우리 카카오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 이거 정말 못 간다, 돌아버리겠다, 나 그냥 카카오 지금 뭐 마이너스 한 10%인데 20% 나 그냥 털고 저기로 가야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하셨다가 이게 결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또 얘가 4만원대 43,000원대 막 하반기 앞두고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연말 앞두고 어느 순간에 아주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뭐 가치를 굳이 따지자면 카카오가 조금 더 고평가돼 있었고 네이버는 조금 더 저평가예요. 시총으로 봐야 되니까 단순히 그냥 가격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좀 더 탄력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고, 카카오가 조금 더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던 점,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 탄력성에서는 조금 더 뒤처진 건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빠르게 탄력 있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고작 요거 올랐다고 투자자님들이 올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요게 바닥권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고요. 얘가 앞에서 여기서 추세를 이렇게 좀 올려 세울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래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때 당시가 바로 뭐예요? 네. 트럼프 당선 그 앞두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쭈르륵 흘러내렸던 거잖아요. 11월 5일자부터니까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투자자님들. 여기가 5일이고 여기 파란색 음복날, 여기가 6일자 날입니다. 11월 6일자. 실제로 그러니까 5일날 6일날 미국 그 대선이 트럼프로 거의 당선이 확정되는 이 상황들에서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빡 부러진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일시적으로 일단락 났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V자형 반등으로 빠르게 반등 나와준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지 말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증시가 트럼프발 악재 일시적으로 일단락되고 끝나고 V자형 반등, 일단 요거부터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략 한 2550포인트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600포인트 정도로 회복을 해준다면 말 그대로 연말 산타랠리 기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에 다른 영상들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반기 연말 앞두고 조금 더 지수가 위로 우상향으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서 우리 대표적인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 또 커머스와 관련된 종목, 우리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투자자분들이 자칫
더 저쪽이 더 나아 보이는데, 저쪽이 더 빨리 올라가 보이는데라고 해서 막 갈아타거나 막 종목을 막 교체하거나 전량 매도해 버리면은 생각보다 투자자들이 또 크게 많이 놓치고 또 후회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도 지금 이 구간들에서는 물론 우리 저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대로 의견을 한번 앞서서 한번 드렸지만 모아가는 게 정상적이다. 지금은 모아가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카카오 네이버가 뭐 5년 10년에 내 뭐 망할 기업인가요? 뭐 갑자기 막 쓰러질 기업인가? 없어지는 건가요? 김범수 위원장 뭐 없다고 해서 뭐 안 들어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사법적 판단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석허가 나와서 뭐 김범수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지만 뭐 나중에 구속이 되고 뭐 아니면 뭐 벌금을 맞는다고 해서 리스크가 작용은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멀쩡한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없어지진 않는다. 그만큼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이 사이즈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커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기업이 많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기회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얼마나 빨리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평단가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느냐가 이게 관건인데, 사실은 원래 올해가 우리가 포인트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중간에 이제 사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막 빠바박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무너졌으니까 우리 네카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또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그렇죠?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우리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우리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한 두 달, 세 달 안에 순식간에 6만 원대로 올라오는 거 경험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만큼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뭐 성과가 안 좋거나 기업이 막 그 뭐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보거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만큼 매출이나 이익들이 예상치를 자꾸 하회해 버리니까 그 명분으로 자꾸 주가를 이제 빼는 이유가 됐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도 좀 엮었죠. 우리 네이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주가에 이제 녹아 들어 있잖아요.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쵸? 예. 그래서 앞으로도 뭐 등락이나 이런 대외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카카오 네이버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큰 악재들은 지금 우리 시장에 다 이미 알려졌고 주가에 다 반영됐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도 충분히 주가 상승이 좀 더 탄력 있게 올라온다면 카카오 네이버도 아주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칫 이런 자리에서 투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다른 데로 팍팍 넘어가 버리면 후회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낮은 가격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항상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카카오에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예,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카카오 네이버를 동시에 사는 건 더 안 되고. 이해되시죠?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카카오에 몰빵하는 거나 카카오를 분산 투자한다고 네이버 산 거나 둘 다 똑같이 몰빵이에요, 투자 여러분들. 그쵸? 이 정도는 다 이해되시죠? 그 같이 몰빵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2차 전지, 반도체, 뭐 또는 그 외에 뭐 제약바이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세요. 다만 뭐 다 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한 2,500만 원씩 뭐 네 포트로 네 개로 나눠야지. 딱딱딱딱딱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와,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네. 그럼 반도체 쪽 이제 좀 비중을 높여볼까? 그럼 반도체 쪽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 40% 이상 비중을 높이고, 그동안에 제약바이오가 비중이 높았다면 제약바이오 일부는 비중을 좀 줄여보고, 그쵸? 2차 전지가 그동안에 많이 밀렸네? 그럼 2차 전지 비중도 좀 높여보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막 전량 매도, 전량 매수 이런 식으로 풀 매수, 풀 매도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투자자님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 되는 거고 멘탈이 쉽게 깨집니다. 멘탈이 쉽게 깨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방법들을 투자자님들이 구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은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투자자님들이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중에 올라갔을 때 우리 과거 이럴 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6만원대 7만원대 여기 올라갔을 때 투자자님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기에서 매도 의견 나와도 매도를 안 합니다. 왜냐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본전 나올 것 같거든. 7만원대 갈 것 같고 8만원대 갈 것 같거든. 우리도 갈 것 같다라고 전망은 내놓을 수 있지만 추세가 꺾여서 무너지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좀 돌려 세우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는 이미 돌아가 있고.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여기에서는 비중을 적절히 좀 축소하는 관점이었다면 여기는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모아야 되는 관점이 맞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더 좀 내야 되는 시기다. 우리 네카오 주주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로 또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